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다음 주에 우리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잡으셔야 되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이 핫한 섹터, 많은 분들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가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그 다음에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사실 이렇게 네 가지 섹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가지 섹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핫한 종목이 뭐였었죠? 포스코 DX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위주예요. 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이번 주에만 50%가 올라갔어요. 50%가 올라갔고요. 이 종목이 2차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2차전지는 아니에요. 4차 산업 수혜주기도 하고 코스피로 상장 이전이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핫한 종목이었는데, 저는 이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섹터의 종목 안에서 포스코 DX를 이을 다음 주가 됐던 다다음 주가 됐던 저는 이 포스코 DX를 이을 만한 종목이 이 네 가지 섹터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말 동안. 사실 오늘이 지금 8월 26일 토요일 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어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봤는데 여러 가지 모니터링 했어요.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들이 이 네 가지 섹터 안에서 그 특정 종목군들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구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스코 DX라는 종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사실 2차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군들과 같이 포스코라는 얘기가 붙었기 때문에 2차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주 2차전지는 안 올랐어요. 횡보장세였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 DX라는 종목은 왜 올랐냐? 4차 산업과 함께 그 다음에 코스피로 상장 이전될 거다라는 이슈와 함께 올랐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포스코 DX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6조. 6조인데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끌어올렸었던 주체는 누구였냐?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라인권에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외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매집 물량을 가져가 주었고 끌어올려 주면서 개인 투자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주가를 올렸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쌍고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쌍고 패턴이면은 이게 이제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라인권을 뚫으면서 신세계, 그러니까 주가의 신세계를 경험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 주면서 쌍고 패턴으로 내려가는 패턴으로 가져갈 거냐,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요 포스코 DX는 어떻게 판가름 날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주봉이라든지 사실 캔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눌렸다가도 갈 수 있는 패턴이고요. 그죠? 월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얘 더 신고가 랠리를 가져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다만 사실 얘가 어차피 매집 물량이 사실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집 물량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 매집, 그러니까 매수세가 어떻게 달라붙어 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포스코 DX, 사실 요 라인권 저라면은 만약에 뚫는다, 만약에 요 고점 라인권을 뚫는다 그러면은 저는 손절가 라인을 두고 판단합니다. 두고 진행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신고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원래 지금 44,000원대인데
이게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음 주에 우리 관심 있게 지켜보시되 너무 공격적인 배팅은 자제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좀 손절가 라인은 어느 정도 내 기준에서 손절가 라인은 이 정도에서는 둬야 되겠다라는 접근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 라인권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이시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팔 생각을 하시지 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수 패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포스코 DX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요거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흐름 나쁘잖아요. 최근에 외인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선 뚫고 위에서 자리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요 라인권, 제가 지금 요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라인권을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얘는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가 줄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요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2차전지 관련된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유명하신 박순혁 작가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많은 분들께서 요 2차전지 관련된 sek터가 왜 성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뉴스적인 부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선 저보다 뉴스를 이 섹터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뉴스 같은 거 안 봐요.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 솔직히 저 이렇게 속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 주가, 이 섹터에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느냐, 이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느냐,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성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몇십 년간의 주식 역사를 통틀어서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외인기관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인기관에 잡아준다 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 물량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매물대를 뚫어줄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여기 153만원 여기가 정확하게 7월 26일이잖아요. 7월 26일 날 급등하다가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면서 횡보 장세를 가져가면서 사실 개인 투자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인기관의 물량이 잡아주게 되면서 사실 횡보 장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요 15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 일단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내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캔들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매수세가 어떻게 달라붙어 주거나 매도 물량이 어떻게 잡아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20선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외인기관 물량이 많이 잡아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에코프로는 요 라인권 얼마죠? 요 라인권 11만원에서 12만 미쳤나 보네요. 12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 요 라인권만 잘 지켜주면서 힘만 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 라인만 강력하게 잡아주기만 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관망하는 느낌으로. 아시겠죠? 일단은 가능성은 위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시총 1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 주가의 변동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일단은 20주선에서 안착을 해주는데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주선은 위에서 앉아있고 없고 그거는 뭐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뚫어 죽여면서 위로 가려는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2차전지들은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금양 여러분 다 지금 차트가 어떻습니까? 횡보장세, 횡보장세. 그죠? 그래서 금양도 횡보장세,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횡보장세,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횡보장세.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사실 에코프로 말고는 뚜렷하게 매수 물량을 잡아주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 안에서 주가를 막 이제 끌어올려야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끌어올려야지 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사실 에코프로밖에 없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는 횡보장세로 가져가는 느낌인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좀 스마트머니 물량들은 아직 조금 간보고 있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너프하게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는 2차전지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다시 끌어올릴 만한 자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는 만약에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에코프로 정도는 나쁘지 않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야 보셔야 될 것 같다. 횡보장세인데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고 그죠? 좀 더 지켜봅시다.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뭐가 좋습니까 하면 저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요 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버텨주고는 있죠. 근데 저는 당장은 금양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요 정도. 근데 모릅니다. 갑자기 금양이 치고 올라와 주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멀리 물량이 잡아주게 되면 사실 그때 잡아야죠. 아시겠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렇다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초전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 와 정말로 핫한 섹터의 종목이죠. 포스코 DX 저리 가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몇 프로 올랐다? 한 달 동안 35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350%. 사실 저번 달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올해 몇 프로? 770%. 미쳤죠. 미쳤는데 자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추세는 이어주고 있어요. 단기 추세만 이어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손절 라인권을 두고 접근을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건 무조건 지금 5만원인데 10만원 갈 거야 15만원 갈 거야 20만원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패턴이 지금 강한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려와 주게 되면서 개인 투자 물량이 많이 물려 계세요. 이분들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만약 여기서 지금 더 빼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손절 쉽게 못 하시거든요. 2만 천 원이 지금 만원 뜨고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막 지금 보이면 거의 한 30% 40% 이상 하락해 있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지금 쉽게 손절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버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이분들 또 오히려 원금 회복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저거 하시거든요. 매도 물량.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N자 패턴으로 가는 거냐, N자 패턴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쭉 내려가는 거냐 이건데 아직 저는 이 초전도체도 포기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파워로지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서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래도 매수 물량 좀 잡아주고는 있지만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 제가 초전도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 섹터의 그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서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PN이라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려제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지컨트로스라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덕성 그리고 한양 ENG 요거 약간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이 종목군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여러분 차트가 다 어떻습니까? 올라간 만큼 다 내렸다라고요. 올라간 만큼 다 내렸어요. 실망 매물 때문에 그냥 다 내린 겁니다. 차트가 다 비슷해요. 올라간 만큼 그만큼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내려와 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매수 물량이 조금씩은 달라붙어 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초전도체 종목을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마냥 지금 포기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 초전도체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다음 주의 움직임을 조금 파악을 하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초전도체는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올라간 만큼 다 뺐어요. 올라간 만큼 다 뺐지만 다 뺀 상황에서 간보고 있다. 얘도 2차전처럼 간보고 있는 겁니다. 얘 여기서 지금 매수 물량이 조금 다 잡아줬다 해가지고 무조건 N자 패턴으로 가져가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올라가면은 또 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 또 얘네들이 잡아놨었던 거를 또 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지 디스플레이를 놓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수 물량이 잡아주고 조금씩 잡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잡아줬으니까 이거 다시 이만큼 가겠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올라가다가 이만큼 올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져. 그럼 얘 여기 가다가 또 윗꼬리 잡고 다시 그냥 내립니다. 그냥 여기서 2,000원 초반대에 사가지고 2,500원, 2,700원, 뭐 3,000원이 됐든 어느 정도 20%, 30%, 40% 뛰어 올리면서 거기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던지면서 수익 보고 걔네들은 빠져나간다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보고 얘가 다음 주가 됐던 이제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얘가 한번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에 달려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집중 있게 지켜봅시다. 우리 같이 지켜보면서 이 초전도체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맥신이라는 섹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맥신 뭡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맥신이 뭐지? 꿈의 소재 막 해가지고 와 이거 이런 막 있어요. 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맥신이라는 것들이 막 뭐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전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맥신이라는 섹터가 일단은 뭐 휴비스라는 종목도 있었죠. 휴비스가 얘가 이번 달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170%. 얘는 사실 아무런 거 없이 쫙 내렸다가 여기서 팡 튄 종목이란 말이에요. 팡 튄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는 다음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대장주는 뭐 휴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휴비스, 태경산업, 그 다음에 티플렉스, 센코, 그 다음에 아모센스,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나인테크, 이오플로우, 그 다음에 나노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얘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올라간 만큼 다 뺐어요. 올라간 만큼 다 뺐어요. 차트 보시면 올라간 만큼 다 뺐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센코, 티플렉스, 그 다음에 태경산업, 그 다음에 휴비스,
그다음에 아모센스, 코닉 오토, 이션, 나인테크, 이오플로 이 차트 다 뭡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갔죠. 초전도체랑 맥신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빵 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야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초전도체라고 뭔가 발표해서 아니다니까 쭉 내려가죠. 맥신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 뭔가 와 끌어올리니까 일단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아. 별거 뭐 쫙.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을 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성장성 그것 때문에 그거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 머니가 있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주세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자고요. 그게 아무리 좋은 뉴스라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 자금이 없으면 주가는 못 올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뉴스보다는 저는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마트 머니가 달라붙어 주고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맥신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맥신이라는 섹터의 이러한 종목군들도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방금 전에 초전도체랑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도 그렇고 맥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포스코 DX를 이을 종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 스마트머니 물량들이 이 섹터 안에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도 그렇고 초전도체, 맥신 설명을 드렸죠. 나 양자 컴퓨터가 무슨 우리로 이거 했는데 우리로 근데 양자 컴퓨터는 뺄게요. 일단은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저는 뭔가 움직일 만한 거는 맥신, 초전도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주에 어떠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어떠한 결과를 가져갈지는 우리 다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투자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저는 이렇게 이번 영상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된 종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인데 내일 일요일 주말까지 잘 지내시고 잘 시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새롭게 시작할 우리 시작 증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